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 중에 편관. 자, 편자는 계속 말씀드렸죠. 편, 약간 정도에서 벗어난 좀 치우친 한쪽으로 좀 쏠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이제 편관인데요. 편관은 그러니까 일간인 나를 극하는 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인 나를 극하는 오행이 관인데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음양이 같을 경우에는 편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자, 금수 목화토 이렇게 적어봤죠. 그러면은 일간이 뭐 기토다 그러면은 이 토를 극하는 오행은 목이 되는 거죠. 목극토. 음양이 같으니까 을목, 지지로는 묘목이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일간이 계수라고 했을 때 계수를 극하는 오행이 뭐죠? 수를 극하는 오행은 토인 거죠. 그래서 토국수 하는 거죠. 근데 토국수인데 음양이 같다 그러면은 음양이 같은 기토, 축토, 미토가 계수의 편관이 됩니다. 그러면 음양이 다른 무토, 진토, 술토는 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금일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을 극하는 오행은 화가 되는 거죠. 화극금이니까요. 그래서 화의 오행이 금을 극하게 되는데 극하는 오행은 관이라고 하였고 음양이 같으면 편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의 편관은 정화가 되는 거고 지지로는 오화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신금의 병화와 사화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금의 편관은 정화와 오화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보면은 을목 같은 경우, 자, 을목 같은 경우 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목을 극하는 오행은 금이 되죠. 그래서 금극목을 당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을목을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은 오행, 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 지지로는 유금이 을목의 편관이 됩니다. 경금과 신금은 을목의 정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편관을 오행별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편관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 성질, 특성,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편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극단적인 의미도 있고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타이트하게 나를 관리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 대상들이 편관인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좀 각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절도 있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편관의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편관이 있다 그러면 약간 좀 경직되고 부드럽지 못한 좀 딱딱한 느낌, 뭐 농담이 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랄까, 뭐 이런 좀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던가 뭐 이렇게 뭐 딱딱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 편관을 이 일간을 만약에 이제 을목이라고 봤을 때 이 을목을 극하는 게 신금이지 않습니까? 이 신금은 나를 극하죠. 그러면은 일간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기토는 내가 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재성이 되는데 정제도 있고 편제가 있는데 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뭐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뭐 활용하고 이용하고 뭐 이런 뜻이 더 많은 거죠. 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을목을
정관이 을목을 보는 거랑 편관이 을목을 보는 거랑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의미가 활용이 되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는 나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사랑으로서 나를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이용 가치가 있게 활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편관이다라고 약간 이제 재성을 생각해 보면서 편재를 생각해 보면서 편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 나를 역시 그러니까 임시로 쓰던가 뭐 찍어 누르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윗사람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사주의 편관을 내가 내 맘대로 편관을 제압할 수 있는, 편관을 오히려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사, 상관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면은 최고의 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관이 있을 때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편관의 의미를 계속 좀 생각을 해보면은 편관은 좀 칠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칠살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로부터 7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금이 있다, 신금이 나다 그러면은 신, 임, 개, 갑을, 병, 정, 이 정화가 나에게 7번째 되는 글자이고 칠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정화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정, 무기, 경신, 임, 개, 7번째 글자인 개수가 나에게 칠살이 되는 거죠. 임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임수, 개수, 갑, 을, 병, 정, 무토가 7번째에 해당이 되는 임수의 편관 칠살이 되는 거고요. 평화 입장에서 보면은 병정, 무기, 경신, 임수가 병화의 칠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로부터 이렇게 쭉 따져봤을 때 7번째 되는 그 글자가 나를 극하는 이제 편관이 되는 거죠. 이런 편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정화일간이다, 자월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자월의 정화일간 편관격이 되는 거죠. 편관격이다. 격은 편관격이지만은 이 칠살의 의미는 지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좀 적어요. 같이 이제 천간으로 올라왔을 때가 이제 의미가 이제 칠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더 강력하게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지에 있을 때에는 좀 그 작용력이 좀 약한데요. 어쨌든 이 자월이라는 그런 왕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천간에 개수가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이 자월에 뿌리를 둔 개수가 대운에서도 올 수 있고 연운, 세운에서도 올 수 있고 월운, 일운 이렇게 쭉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편관이 뜰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정화 입장에서는 저 자수가 편관이다 보니까 월지이기도 하고 격이다 보니까 저런 편관의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나는 거죠. 철두철미하다, 카리스마 있다, 약간 긴장감이 있다, 폭력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폭발적인 좀 에너지가 있고, 순화되지 않은 그런 터프함, 과격함
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그 월지 편관이 있는데, 이런 편관이 그 개수로 올라왔을 때는 완전히 그 편관의 그런 격이 천간까지 올라왔으니까 완전 성격이 된 거지만은, 개수가 천간에 올라왔을 때 저 천간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개수가 올라왔으면 월지에서 투관했죠. 이 개수 완전 칠살이고 나에게 정말 타격을 주는 그런 칠살이지만은, 저 개수를 칠살을 내가 제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오는 거죠. 어느 운이 오냐? 뭐 대표적으로는 무토운, 토운이 오겠죠. 기토운도 괜찮습니다. 간목운도 되고 을목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저런 무토, 기토, 간목, 을목운이 왔을 때 저 개수가 나에게 직접적인 뭐 영향을 주는 거가 좀 이렇게 순화가 되던가 아니면은 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월에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월이나 시에 이런 무토기토 간목 을목이라는 그런 저 글자들이 있을 때 정하는 저 개수 편관의 그런 공격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회피하던가 아니면은 더 내가 저 개수를 내 집에, 내 발밑에 두고서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례로, 뭐,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윗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 윗사람을 뭐 제압하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배출한 나의 제자가 뭐 저 윗사람을 이렇게 뭐 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러면은 뭐 식상이 제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로 좀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칠살 편관 같은 경우는 좀 항상 제복이 되었을 때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제복이 되었을 때 뭐 형권은 뭐 잡는 그런 직업적으로도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군인, 경찰, 뭐 검사, 판사, 뭐 국정원, 뭐 상하 명령 체계가 좀 강한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본인의 그런 그 소질을 좀 펼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운에서도 저렇게 저 편관에 저 흉한 좀 타이트하고 나를 공격하는 저런 그 편관이 좀 제복되지 않는 그런 운이다. 그러니까 일생이 좀 잘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좀 잘 안 풀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천연기에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 살이라는 저 강력한 그런 기운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깡패나 뭐 조직폭력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저 칠살에 내가 그 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칠살에 이제 굴복이 된다 그러면은 뭐 아예 이제 저기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일복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죽어라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PT수첩이나 뭐 이런데 뭐 염전, 뭐 노예노동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뭐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우리가 뭐 그 일제시대 때 뭐 일본군한테 이제 뭐 그 강제 그 징용을 당해가지고 그런 뭐 군함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7살은 이렇게 나에게 뭐 강력하게 뭔가 나를 관리하고 윽박지르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윤회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뭐 윤회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평관은 전생에 좀 살생이나 흉한 일 등을 좀 많이 해서 그 업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직 목 상태가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그 전생에 좀 업보로 이제 좀 생각되는 뭐 윤회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뭐 살생이든 흉한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좀 그 업으로 받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좀 고생 좀 해보면서 뭐 뉘우쳐 보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평강 같은 경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그러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평관을 그러니까 뭐 업무 차원에서 뭐 보자면은 이렇게 좀 잘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만은 정관은 뭐 문과 쪽에 가깝고 평관은 좀 무과 쪽인 성향이 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이 지난 시간에 배운 정관이 절차를 밟아서 승진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평관은 공기업에서 뭐 임명장을 받고 가는 뭐 사장이나 뭐 별정직, 비서관, 행정관, 뭐 당선직이 뭐 공무원, 국회의원 당선직 뭐 이런 분들도 평관의 그런 의미가 크죠. 그리고 뭐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내각을 꾸릴 때 임명돼서 오는 그런 분들 거의 다 이제 평관 성향이 가깝습니다. 이처럼 그 평관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런 존재인데, 이 평관을 좀 재살할 때 그때는 좀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을 좀 무명 배우, 무명 세월을 좀 살아오다가 뭐 하루아침에 뭐 사랑받는 국민 배우로 거듭날 수도 있고, 10대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정말 나의 기량을 뽐내고 나의 그런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평관이 재살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올림픽에 나가서 뭐 메달을 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영광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이제 그 외적으로 좀 이렇게 펼쳐 봐야 되겠죠. 이런 강력한 에너지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내가 좀 어떻게 되겠죠.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발산이 안 되면은 온전하게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을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이제 밖으로 풀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이 있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좀 아픕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뭐 젊은 청춘이 왜 아플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나에겐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아픔이 역시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도 그렇게 문제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내부적인 그런 뭔가 에너지의 그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뭐 젊은 청춘뿐만 아니라 뭐 중년의 아픔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중년의 그런 그 여유와 그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더 뭔가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만끽을 해야 되는데 중년의 그런 뭐 이렇게 편관이 좀 득세하는 그런 시기가 중년에 왔다 그러면은 뭐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도 아픕니다. 뭐 별로 뭐 하는 것도 아픈데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집에 있으면은 아프니까 좀 밖에 나와서 좀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산에 가든 이러면은 잠시 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파서 자꾸 이제 집에서 엑스레이 찍고 이러다 보면은 더 잡생각도 많아지고 더 우울감도 들고 그리고 또 편관이 있는데 지지에 뭐 진술중미 뭐 이런 고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헛것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좀 왕래도 좀 빈번해지고 잠을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뭐 그런 이제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한 뭐 귓전에서 막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뭐 환청도 막 들리지 않습니까? 막 속닥속닥 뭐 나를 욕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 소리가 좀 약하게 들렸는데 막 점점 막 그 소리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막 욕도 하고 뭐 죽여 하는 뭐 그런 별 이상한 소리 막 다 들린다고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편관이 좀 잘 제복이 안 되고 그런 편관이 그러니까 운에서 안 좋게 작용할 때 저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혹시 그러니까 귀문과 함께 같이 오던가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정신줄 놓기 좀 십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건들면 뭐 폭발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종교 쪽으로 많이 가시죠. 교회 가든 절을 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깃발 꽂아져 있는 점집을 가실 수도 있는데 다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막 이렇게 뭐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거죠. 뭐 절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점집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시기에는 그러니까 판단력이나 이런 능력이 많이 사라지고 자존감도 역시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생기고 몸도 아프다 보니까 그걸 좀 떨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나 아니면은 누군가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해결을 받고 싶어서 이제 SOS를 치러 가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편관의 그런 흉한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귀신이 동하는 의미도 있고 편관하면은 약간 폼생폼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고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뭐 폼생폼사라는 그런 의미 거기에다가 허세 뭐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관 있는 분들이 아까 좀 운이 좀 안 좋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분들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관 좀 각을 뜬다 뭐 이런 거죠. 양복을 쫙 빼입고 좋은 차를 타고 뭐
형님 하면서 뭐 인사를 좀 90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또 편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관이 이제 12운성에 이제 관대라고 이렇게 관대와 같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명품에 이제 꽂혀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이런 그 편관 있는 데다가 운성 중에서 이제 관대라도 같이 있으면은 정말 명품에 꽂혀서 뭐 일생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편관에 관대 있다 그러면 뭐 월급 200만 원 받아서 뭐 150만 원짜리 명품 구입해서 뭐 구입하는 좀 그런 허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남들이 와 이거 진짜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래 진짜야 하면서 그런 이렇게 명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을 다른 사람들이 와 봐줄 때 뭐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명품이지 하면서 우쭐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삶. 뭐 나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도 역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각자 본인의 그런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을 좀 잘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데서 뭐 만약에 그럼 뭐 내가 뭐 명품을 계속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좀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죠. 발전시키고 뭐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그런 명품을 사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그 사람이 뭐 명품 뭐를 샀는데 내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그렇게 뭐 피해를 준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좀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들 뭐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런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부럽다 그러면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뭐 그 사람처럼 뭐 갖고 싶다 그러면은 노력해서 가지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역시 이제 편관 같은 경우는 이런 허세나 명품 좋아하고 뭐 이런 뭐 타이트하고 각을 뜨고 뭐 그리고 편관이 안 좋았을 때 뭐 귀신도 나오고 막 이런 등등등등 많이 있지만은 역시 그 중에서도 편관은 역시 권력욕, 정복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의 권력욕과 정관의 권력욕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정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9급부터 했더니 뭐 승진이 뭐 이렇게 조금 뭐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5급부터 시작을 한다. 정관 같은 경우는 5급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정말 뭐 한 2, 30년 이상 해가지고 뭐 이사관이나 관리관까지 가가지고 1급 공무원이 되는 게 얼마나 그 영광이십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 이제 정관이 그런 느낌이라면 편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이렇게 그 직급이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방송사 아나운서를 하다가 약간 이제 정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유력 대선 주자의 뭐 대변인으로 좀 따라다니다가 그 대선 주자가 청와대로 입성하면은 역시 덩달아 내가 그 청와대에 올라가서 뭐 비서관실에 대변인실에 뭐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일단 청와대 근무한다, 뭐 행정관이다, 비서관이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직급 자체가 뭐 거의 그런 분위기죠. 뭐
관리관이나 차관 보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5급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 뺑이 쳐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저 평관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러니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점핑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평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의 좀 입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평관은 그렇게 한 방에 그런 도약을 하지만은 그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나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4년이면 5년이면 이런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한번 올라가 그런 쪽에 이제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세상을 좀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내려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또 내 임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또 그런 임명받아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를 정말 그 인맥이든 뭐든 잘 뚫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큰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평관의 속성은 어쨌든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 쪽에서 이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좀 살펴보면은, 평관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윽박지르고 그러면은 단련시키는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평관이 내 사주 안에 있으면은 사주 안에서 나를, 그러니까 계속 단련시키고 이렇게 조련하고 이렇게 나태하게 이렇게 놔두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런 강한 이제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내 스스로 이제 관계 정립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지만은 그 힘을 좀 잘 이용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살인상생이다. 그 평관의 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살인상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운 그 관인상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한자로 써보면 굳이 다 아시겠지만은 살인 살인상생 이렇게 적는 거죠. 저 7살의 기운을 내가 살을 나의 인성으로 화해서 나에게 좋게 작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 7살 평관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 이렇게 계속 단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죠. 외부에서 찾다 보면은 뭔가 나의 숨을 칵칵 막히게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까다롭고 이런 존재를 내가 살인상생한다 그러면은 나의 그런 능력으로 그 존재와 내가 대화나 타협 협상 이런 거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의 능력은 그런 거죠. 내가 대화, 타협, 협상을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살인상생의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 역사 시간이나 이런데 국사 시간에 배워보면은 고려시대 서희의 뭐 단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 거죠. 거란군이 이제 강동육주를 이렇게 함락하고 쳐들어왔을 때, 고려와 그 거란군이, 그러니까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거란이 이제 한참 이제 커지는 시기였었으니까 그 시기에 이제 거란에서는 그 고려에다가 뭐 송나라한테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 거란에게 조공을 바쳐라, 뭐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너희들은 왜 그 송나라 편을 드느냐, 뭐 이렇게 그 고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희가 가가지고 그런 거란군의 총사령관하고, 그러니까 말로써 그 빼앗긴 강동육지를 다 복원을 하고, 어쨌든 그 거란군과의 그런 그 관계의 정립을 좀,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잘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살인상생이다 그러면은 내가 저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려운 숙제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좀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잘 대화, 타협 이런 걸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살인상생도 되고, 또 식신제살이다, 식상제살이다. 그러니까 식신도 제살할 수 있고 상관도 제살할 수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이제 식상제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식상제살이다 그러면은, 식상은 나에게서 나가는 그런 말도 되고 주먹도 되고 나의 아랫사람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힘으로 적장을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거란군의 이제 적장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 같은 이제 문관이 아니나 살인상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 뭐 강감찬 장군이 있었다 그러면은 강감찬 장군이 무력으로 그 적장 거란군을, 그러니까 시대는 좀 맞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건 이제 임금 입장에 봤을 때는 식상이라는 나의 그 엄청난 장군이, 부하 장군이 적장을 쳐버리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식상제사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내가 식상제사라는 운명이다, 뭐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내가 내 주먹으로 학교에서 뭐 일장이 될 거야, 뭐 이런 그런 터프한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살인상생이든 그 식상제살이든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살로부터의 공격을 내가 회피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피든 아니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이제 내가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좀 비상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비상해지고, 뭐 편법이든 뭐 응용력이든 뭐 권모술수든 모사든 책략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면 승부로 저 살과 내가 싸웠을 때에는 나의 또 출혈도 또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정면 승부로 했을 때 뭐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적대시하고 있는데 정면 승부하면은 누가 더 코피 터집니까? 좀 비굴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북한은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아까운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일들이 좀 생기겠죠. 좀 그런 사람, 그런 외교를 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평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편관이 있는데 식산제살이든 살인상생을 하든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편관이 있는 사람은 약간 이제 그 대놓고 좀 부닥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식상제살 할 때에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편관이 가 있다 보면은 의외로 사람이 좀 유연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바로 이렇게 붙어봐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출혈이 낮 또한 코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외로 이제 유연함이 있기도 한데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그 비장함을 지닌 그 칼을 항상 그 내려놓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단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편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점프한다고 그랬죠. 때가 오면 한 방에 도약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한 방에 좀 도약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역시 편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죠. 편관 역시 좀 빠르고 눈치 빠르고 상황 파악 좀 빨리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날아오는 주먹을 내가 못 피하면은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편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편관이 많은 남자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편관이 많은 남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편관이 좀 안 좋은 사람은 남자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좀 두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식은 편관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또한 또한 이제 재성이 재성 중에 정제는 이제 아내 아닙니까? 아내에게서 나오는 그 상관이 나에게는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나오는 상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인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서 나오는 상관이 아들인데 나에게는 그게 편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볼까요? 그래서 뭐가 좋냐? 아까 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면은 이제 나는 난데 일간 난데 나의 재성 재성이지 않습니까? 정제에서 금생수 하는 게 계수가 상관이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에게서 나오는 자식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주가 정말 이렇다 그러면은 약간 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살아야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결혼하면은 아들이 좀 자식도 잘 생겨요. 그러니까 자식이 금방 좀 생기긴 하는데 자식을 낳고 이제 아들이 이제 금생수 하면서 이제 자식을 좀 사랑하고 신경 쓰고 뭐 이러는 만큼 우리 뭐 복덩이 학원도 보내야죠. 뭣도 해야죠. 뭣도 사줘야죠. 이렇게 이제 신경 쓰는 만큼 남자는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금생수 하다 보니까 남자에게는 이런 상관의 그런 그 칠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내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참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은 너무 이제 남편이 있는 데서 그러면은 자식 남편은 뭐 별 생각도 안 하고 자식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좀 소외감도 당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들겠고 그리고 또 저 칠살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자식이지만은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주는 기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칠살이 강한 남자는 결혼을 하고 뭐 자식도 금방 생겨서 좋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집에 가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내 보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또 살이 되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란하죠. 이러면.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좀 편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결혼하면은 자식도 잘 생기고 그럽니다. 자, 편관의 그런 또 특성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냐? 편관 좀 매력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매력?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는 매력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재의 매력은 약간 만들어진 매력, 내가 뭔가를 가꿔서 만들어진 그런 매력이라면은, 편관의 매력은 넘치는 그런 기운인 거죠. 강한 남녀의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자, 여자 사주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편관이 있으면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능력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주는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관을 봤을 때 정관에 이제 앞뒤 글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을목이 정관이면은, 을목이 정관이다 그러면 정관의 앞뒤 글자가 좀 필요하다고 봐야죠. 역시 을목이 편관일 때도 앞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을목이 기토 입장에서는 뭐죠? 편관이긴 하죠. 그런데 이 편관이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사주에 기토가 재성을 보고서 편관을 보면은, 그러니까 재생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뒷글자가 있을 경우, 재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생살이 된다라고 해서, 여자 사주의 재생살이 가장 박복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재생살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한테 돈 주고 마음 주고 뺨 맞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기구한 팔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이제 상관 정관을 보면은 상관 정관을 봐서 정관이 좀 상관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별하고 끝나면 되는데, 저렇게 재생살하는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평생을 연애할 때부터 남자한테 좀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연애할 때부터 그렇고, 이제 결혼을 한 아내도, 그러니까 재생살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한 아내가 재생관을 한다, 정관을 생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꾸 연락이 와서 잠깐 끊었다 할게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생살, 재생관 이렇게 하는 거, 재생살, 재생관 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다가 말은 것 같은데요. 재생정관한다, 재생관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성이 정관을 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생관할 경우 남편이 출세하고, 그리고 재생관하는 그런 부분, 그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재생관, 정관을 생하는 그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고, 본인도 역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여자분 사주에 내 정관이 잘 있는데 재생 정관할 경우, 재생관할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남자와 인연도 있고, 나 역시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해도 잘 풀리게 되고, 내가 가정에서 살림만 해도, 그러니까 재생관이 잘 돼 있는 분이 가정에서 살림한다 그러면은 나의 좋은 에너지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출세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재생관할 경우에는 그런데, 재생살 할 경우에는 진짜 180도 좀 틀려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생살을 할 경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그러니까 돈 벌어오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은, 돈 없다고 그러면은 좀 윽박지르는 그런 남자들,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주가 재생살 할 경우에는 정관이었던 남자도 살적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 안 되겠지만은 본인 탓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러지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편관에게는, 편관이 있을 때 재성운이 오던가 재성이 사주에 같이 편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재성이 없어지는 그런 운이 좀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겁운이 그럴 때는 또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관은 재생관은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재생살되는 그런 부분들은 남녀 모두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재생살한다 그러면은 뭐 길 가다가 뭐 건달, 뭐 깡패 이런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돈도 뺏기고 이런 일들이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을 벌었는데 재생살이 됐다 그럴 때 그런 운에는 내가 돈으로 좀 자리를 좀 살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이 돼가지고 돈 쓰고 돈 잃어버리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감옥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부정청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청탁이 잘 되면은 좋게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은, 청탁이 탄로나던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돈 날리고 망신당하고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과 재생살의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편관이 있을 때, 이 편관 7살이 있을 때 인성 유무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성이 있다 그러면 살인 상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 유무가 좋고, 살이 있을 때 운에서 이렇게 이런 살이 있을 때 운에서 인성운이 왔을 때, 간목이든 을목운이든, 그러니까 정화한테는 간목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운에서 간목이 와줘야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편관이 좀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갑자가 올 수 있나요? 정임한목의 경자구나. 어쨌든 사주에 운에서 간목이 오는 그런 운이면은
무척 좋은 거죠. 그래서 간목이 오던가 아니면은 저렇게 간목이든 인목이든 목이 훌륭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은 저 살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내 줄 수 있는 그런 그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연을 만들 때 있어서 나에게 좀 필요한 그런 글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인연으로 두고 있으면은 좀 그게 어찌 보면 더 개운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좋은 궁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뭐 사람은 항상 찾으면은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좀 안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뭔가 좀 풍수적으로 좀 깨끗이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선택해서 만나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라 라는 의미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좀 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인연이 되겠죠. 나에게 좀 필요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성, 인성. 그렇죠. 관성이 있는데 인성이 있다 그러면 살인상생의 그런 관계가, 칠살이 있는데 있으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재생살했고, 살인상생했고, 그리고, 평관의 그런, 인성이 보는데, 그렇죠. 인성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관인상생이 좋으냐, 살인상생이 좋으냐.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재생관하고 재생살하고의 차이가 있듯이 살인상생하고 관인상생하고도 차이가 있죠. 정관과 인성, 정관, 인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관, 인성이면은 관인상생이고, 평관, 인성이면은 살인상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관성과 인성은 이제 안으로 향하는 성분, 정관 안으로 향한 성분, 정인은 밖으로 향한 성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양이 정관 정인이면은 음양이 같죠. 그죠? 음양이 같은 거죠. 같은 음양인 거고, 평관 정인이면은 음양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정관 정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정한 의미가 있죠. 정관은 정관대로의 그런 유정함이 있는데, 그 조합이 정관 정인의 조합보다는 평관 정인의 조합이 더 유정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래서 평관 정인의 입장이다 그러면은 평관의 그런 날카로운 카리스마 매력이 정인의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더욱 좀 시너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본다고,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 정인보다 평관 정인이 훨씬 더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관 정인 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참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평관 편인 나 이렇게 된 조합은 왠지 그 편 그리고 나까지 하면은 다 같은 양이든 같은 음이든 이렇게 돼요. 음양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관 편인 나 이러면은
약간 좀 사교성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편관의 날카로움, 터프한 매력 이런 것들이 편인을 거치면서 나에게까지 좀 잘 오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런 그 매력이 좀 잘 발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인성 중에 편인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좀 생각이 많고 걱정이나 근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거죠. 그로 인해서 약간 매력이 좀 묻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역시 또 그런 그 에너지의 순환이나 이런 그런 기의 흐름 자체가 편관편인나 이렇게 하면은 좀 원활하게 좀 흐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편관편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또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비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상관도 천재지만은 편관편인 역시 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편관이 그런 내 안에 있는 적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권모술수, 모략, 모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관 편인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모사, 모략, 뭐 선전성동 뭐 이런 거에도 능할 수도 있고, 뭐 작전 세력이 좀 될 수도 있고, 뭐 선전성동을 하더라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언더 조직에 있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관편인은 그런 이제 뭔가 그런 것들 이제 밖으로 이제 좀 양성적이진 않지만은 약간 음성적으로 뭔가 계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계획을, 플랜을 짜는 사람들이 편관편인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편관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죠? 관이라는 그런 부분이 비겁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 있어도 비겁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편관의 그런 쓰임이 무척 중요하고 좋습니다. 어떤 때는 정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편관이 비겁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비겁이 많은데 편관이 잘 짜여져 있다. 그리고 그러면 역시 뭔가 지도자적인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또래또래 이제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비겁이 또래또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그거를 쫙 통솔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 카리스마 있게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계속 좀 수업을 계속 영상을 좀 찍다가 좀 템포가 좀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편관이라고 하면은 역시 책임감이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성이 책임감, 결실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관은 카리스마와 리더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잘 풀리면은 군인, 경찰, 사법기관, 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 안 풀리면은 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일례로 그런 조직들이 되겠죠. 조직과 깡패 이렇게 되겠고, 육친 관계로 하면은 편관은 남자한테는 아들이 되겠고, 여자한테는 편관은 남편 외 다른 남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애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편관을 나의 그 남편성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 남자도 정제가 아니라 편제를 그러니까 그 아내로 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내를 좀 애인같이 대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편관을 남편성으로 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을 애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약간 그 무심한 듯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내가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런 좀 관리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잘 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적인 부부 관계지만은 약간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역시 그래서 잠깐만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어쨌든 관성이 변하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성이 변하는 작용 어떻게 변하죠? 합으로 변하겠죠. 삼합이든 육합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비견겁으로 변할 경우 관이라는 결과 결실이 없어지고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관이 비견겁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관이라는 게 그 우리가 식상은 내가 이제 움직여서 식상으로 내가 이제 손발을 움직여서 나의 기술력이나 전문성으로 뭔가를 행동을 해서 재성으로 뭔가 좀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결정체가 관이라는 타이틀, 브랜드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틀 브랜드가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비견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원점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비견겁으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시. 그리고 관성이 이제 식상으로 변할 경우에는 관성이 사라지고 다 의미는 뭐 직장이 뭐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식상이다 그러면은 뭔가 생겼다, 뭐 할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관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식상, 내가 관에서부터 나와서 내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관이 없어지고 식상, 뭔가 내가 지출, 그러니까 식상이면은 노력이나 지출 이런 걸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이 식상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임신할 때, 그럴 때도 관이 식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성이 재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관은 직장인데, 재성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직장이 좀 사라지고, 퇴직을 해서 돈이 생겼다.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성이 재성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퇴직금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관에서 돈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관성이 관성으로 변하는 경우 관성이 관성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관성은 일이라고 하였으니까 일이 좀 늘어난다, 책임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관성이 인수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인 이렇게 하니까 일을 한 만큼 관이라는 그런 일을 한 만큼 거기에서 오는
그런 인성이다 보니까 일한 만큼 뭐 받는 그런 결과, 결실, 뭐 이런 성실함,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관이 변해서 인수로 변한다. 그럼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변을 할 때 이제 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여자 사주에 관이 부실하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노릇을 잘 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 사주에 이제 무관성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 사주에 이제 무재성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무관성인 여자와 무재성인 남자가 결혼할 경우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러니까 내 사주에 없는 것과 함께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함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서툴다, 좀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무관성이든 무재성이든 이렇게 그 배우자든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뭐 그런 배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품을 만한 그런 좀 공간이 적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무척 음치지만은, 불러가야 되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라는 그런 가시나무 새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무재성인 여자를 만났을 때 저 여자가 참 좋아. 근데 저 여자 안에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저 여자와 이제 뭐 결혼을 했는데, 정작 저 여자분은, 그러니까 내 아내가 됐지만은 나를 좀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역시 똑같이 무재성인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 역시 똑같은 거예요. 저 남자 품 안에서 뭔가 내가 쉬면서 안식하면서 편안함을 좀 얻고 싶은데 왠지 내가 겉도는 그런 느낌, 저 남자의 주변을 겉도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무재성, 무관성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럴 경우에는 내 사주가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항상 여기에는 내 심장 옆에는 내 아내가 있어, 뭐 내 남편이 있어 라고 해서 항상 심장 옆에 그 공간을 좀 마련해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안에서 좀 잘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재성, 무관성인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재성이 없다, 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반대적인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배성을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니드, 필요함, 그러니까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거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재성, 무관성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남자는 더 많은 여자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여자 역시 많은 남자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실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왔다가 가는 시간이 무척 빨라요. 내 앞에 와서 뭐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쭉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인연들이 많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둬라.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관운이 좋을 때, 나쁠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편관운이 좋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당연히 합격하겠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겠고, 승진하겠고, 막혔던 일이 한 방에 뻥 뚫리는 그런 기분 좋음이 있겠고요. 자식의 경사도 있겠고, 남자는 등남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생기고요. 편관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편관운이 나쁠 경우. 그래서 좌천, 파직, 징계, 파면, 재난, 형벌, 시비, 구설, 동료 간의 싸움, 불화, 남편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이별, 강간, 강도, 겁탈, 소송 문제, 이런 안 좋은 것들 전부 다 저 편관이 안 좋을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편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편관이 너무 강하면 반항적이고 급진적이고 좀 과도한 행동도 좀 서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 줄 줄 모르고 좀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특징도 있는 거고요. 약간 이제 편관, 카리스마 있다 보니까 무서울 수도 있고, 겉모술수나 공간, 공갈, 과장, 허풍, 위선, 편관의 괴강까지 겹치면은 킬러, 냉혈인간,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제 편관 좀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격이 급하다. 쉽게 속전속결을 원한다는 거죠. 쉽게 시작하고 쉽게 결론 내리고 그래야 좋아한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가 신강, 신왕, 신양, 신약 이렇게 따졌을 때 내가 신강이나 신왕사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있어도 내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크게 돼서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역시 이 편관 같은 경우는 남들 앞에 서기를 좀 좋아하고 뽐내는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성명하게 보면 두령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의 기질 있고, 편관 사람 사귀는 것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는 그런 성질 아닙니까? 편관, 밖으로 향하는 성질. 그래서 편관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합니다. 모험심, 의협심, 그리고 총명함, 결단력 이런 거 뛰어납니다. 편관이 있는 분. 여기에서 또 되게 좋은 거 양인 안 좋지 않습니까? 양인과 편관이 같이 조합으로 있다 그러면은 양인과 편관이 같이 함께 있다 그러면은 멋있는 그런 장군 같은 그런 멋진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편관 같이 있다 사주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상 편관 알아보았습니다. 좀 미숙한 강의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인 알아볼 거예요. 자, 안녕.